세컨하우스, 전원주택, 모듈러 주택은 시홀스하우스. 네이버에서 시홀스하우스를 검색하면 공식 카페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듈러 주택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시홀스하우스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시홀스하우스 조철부장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경남 김해의 저희 모듈러 주택을 촬영하러 나왔는데요. 파주에서 이 김해까지 33평형 모듈러 주택을 설치하고 지금 건축주께서 잘 살고 계십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집의 내외부 구조라든가 하는 부분들을 설명드리면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시죠. 이 집의 외관을 보시면 이 건축주께서 하얀색을 선호하셔서 하얀색 계통으로, 그리고 이 앞부분만 엠블럭으로 초코색으로 포인트를 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깔끔한 형태로 아담한, 사실 이 전원주택 단지에 유일하게 들어와 있는 모듈러 주택이거든요. 아담하지만 또한 포인트가 돋보이는 그런 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세컨하우스, 전원주택, 모듈러 주택은 시홀스하우스.
네이버에서 시올스하우스를 검색하면 공식 카페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듈러 주택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시올스하우스에 문의하세요. 들어오시면 신발장이 좌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발장과 또한 타일 느낌의 내장재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타일로 작업이 되어 있고요. 들어오시면 삼연동 문으로 아주 스무스하게 열리는 문, 알루미늄 문으로 제작이 되어 있네요. 근데 여기 들어오시면서 이제 발뒤꿈치를 들고 다니셔야 되는데 따라 들어오시죠. 거실도 하얀색 개통으로 벽지를 도배를 하셨네요. 깔끔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창문을 한번 보게 되면 거실 바깥을 볼 수 있게 또 이 건축주께서는 수직형 창을 선택하셨네요. 그래서 수직형 창으로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실에서 바깥쪽에 아직 집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바깥의 광경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저 텃밭을 바라볼 수 있는 아직 전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창을 통해서 저쪽 산이나 도로까지 아주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아까 발 뒤꿈치는 왜 들라고 하신 거죠? 그게 이제 제가 어릴 적 기억이 나서요. 저는 어릴 때 이제 학교를 다닐 때 바닥이 마루로 돼 있었습니다. 교실에. 그래서 선생님으로부터 학생들이 뒤꿈치를 딛게 되면 소리가 나기 때문에 앞꿈치만으로 걸어 다니라고 그런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PD님 잠깐 즐거우시라고 한번 말씀드린 건데,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가장 큰 단점이 나무로 인한 소음입니다. 특히 2층 같은 경우 층간소음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사실 아주 큰 문제를 빚기도 하거든요.
물론 가족들끼리 사니까 그런 문제는 없겠지만, 근데 그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방금 걸어 들어오시면서 그런 소리를 느끼시지 못한 이유가, 저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온도를 쳐가지고 집을 모듈화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온도를 친다는 의미가 사실 이해가 가시나요? 사실 얼핏 생각하시기에 저희 모듈들이 제작이 되면 한 10톤, 7톤, 11톤 이 정도 무게의 모듈을 크레인으로 들게 되면 사실 목조주택이기 때문에 그 구조에 약간의 변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온도를 쳤다 하면 사실 온도는 딱딱한 것이기 때문에 깨질 염려가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골세 하우스에서는 온도를 유일하게 국내에서 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바닥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허인 철프레임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철프레임 구조가 단순하게 철프레임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미국식 매뉴얼에 의한 40cm 간격의 목구조가 들어가고요. 자스 등급의 나무로 목구조가 들어가고, 그 사이에 그 글라스 우리라고 하는 단열재가 들어가고, 그 위에 합판이 들어가면서 그 위에 엑셀관을 통해서 온도를 쳐지다 보니까 그냥 온도를만 갖고 온다면 당연히 깨지고 부서지겠죠. 그럼 현지에 와서 설치를 했을 때 아마 나중에 보일러를 가동하고 나면 거실이든 안방이든 물바다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철프레임이 잡아주면서 더불어 그 안에 있는 단열재라든가 목구조 자체가 힘을 분산시키면서 온돌, 콘크리트에 갈 수 있는 충격들을 잡아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00km나 되는 거리를 아무 이상 없이 이 4개의 모듈들이 와서 배치를 해서 지금의 이 집이 완성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혹시 시올스는 온돌 말고 다른 기술도 있나요? 저희는 사실 미국의 매뉴얼대로 집을 짓습니다. 300년, 400년 된 미국의 매뉴얼대로 집을 짓다 보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저희 20년 가까운 역사보다 미국의 목조주택에 대한 역사가 한 300~400년이 되거든요. 그걸 매뉴얼화했기 때문에 사실 그 사이에 있었을 어떤 오류라든가 문제점들을 다 걸러내고 가장 최적화된 형태로 매뉴얼이 완성되어 있겠죠. 그 매뉴얼대로 저희가 집을 짓다 보니까 어찌 보면 그게 또 저희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쓰는 나무가 한 20~30년 전에 국내에 그 목조주택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한참 붐이 일었다가 한 7~8년이 지나서 목조주택 붐이 완전히 사그라들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목조주택은 절대 지어서는 안 되는 정말 잘못된 집이라는 인식이 심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남아 쪽에 빨리 급격히 크는 나무를 들여다가 우리나라 목수들이 손기술이 좋거든요. 나무를 두드려보고 잘 말랐네 하고 이제 집을 지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 나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함수량이 매우 높은 나무를 들여다가 어쨌든 집을 지었는데 소리가 깨끗하니까 집을 짓고 나서 한 7~8년이 지나니까 사실 나무는 한 30%까지 수분 함수량이 빠져버리게 되면 1차적으로 세포에 이제 변화가 오면서 나무가 틀어집니다. 한 7~8년이 지나면서 수분 함수량이 30% 이하로 내려가면서 집이 틀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건축주들이 그때부터 이제 고민에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집이 이럴 수가 있지? 그러다 보니까 그 인식들이 생기다 보니까 목조주택은 절대 지어서는 안 되는 집이라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잠깐 붐이 일었던 이유는 숨쉬는 집이고 건강에 좋은 집이라고 했기 때문에 붐이 일었었는데요. 근데 저희 시골사하우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뉴얼대로 집을 짓지만 저희가 들여오는 나무들은 더운 지역의 나무들이 아니고요. 캐나다 지역의 아주 추운 지역에서 자란 그 나무를 자릅니다. 그리고 수분 함수량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까지 낮춥니다. 그럼 1차 나무가 틀어지겠죠? 그리고 기업의 이제 노하우겠지만 찌고 말리고 공정들을 가해서 함수율을 9에서 12%까지 유지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무가 틀어질 대로 다 틀어져 있습니다. 그 나무를 제재를 하는 거죠. 사실 저희 공장에 오시면 저희가 사용하는 그 구조목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나이테를 보면 나이테가 아주 촘촘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1년에 크는 나무가 자라는 크기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 추위 안에서 커야 하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단단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런 나무를 함수율을 9에서 10%까지 빼다 보니까 정말 구조목으로 아주 훌륭한 그런 나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쓰는 나무가 사실 국제적으로도 알아주는 J그레이드라고 하는 나무를 구조재로 전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미난 이야기로 저희 회사에 이제 목수를 하러 온 젊은 목수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밖에서 목조주택을 많이 지어봤는데 목조주택을 지면서 우리나라에서 쓰는 목조 나무 등급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구경을 J그레이드라는 말은 들어보긴 했는데 구경을 해보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회사에 와서 목수일을 하면서 발에 채이는 게 J그레이드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에 저희가 온도를 쳐서
크레인으로 이 큰 집들을, 이 무거운 집들을 이 500km 먼 거리까지 가져올 때 집에 온도에 이상이 가지 않는 이유가 또한 단열재가 어떤 그 완충작용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쓰는 단열재가 이 벽 내에도 글라스울 형태로, 그러니까 천연 글라스울로 단열재를 사용하게 됩니다. 단열에 대한 부분도 또 이어서 말씀드리면 사실 추운 지역 중부 1지역, 중부 2지역, 그리고 남부 지역, 제주 지역 이렇게 사실 단열 규정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추운 지역은 가등급의 단열재를 써야 하고요. 그리고 그 아래 부분들은 나등급, 다등급의 단열재를 써도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바닥이나 벽, 그리고 천장까지 올 중부 1지역에 해당하는 가등급의 단열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단열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닥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번 걸어보시면 나무와는 전혀 다르게 그냥 우리가 일반 살고 있는 아파트처럼, 사실 아파트는 밑에 1층이 아닌 이상 이런 소리가 날 수가 없겠죠. 예. 자, 그런 어떤 층간 소음이라든가 나무로 인한 특유의 소음을 다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용도실이 있는데 이렇게 이다지문으로 해서 미석이문으로, 무늬가 들어간 미석이문으로 다용도실이 있는데 세탁기 그리고 보일러가 배치되어 있네요. 이쪽 바깥으로 나가는 방화문 또한 있고요. 안에 또 어떤 주방 시설을 또 보조로 쓰시기 위해서 또 데크 쪽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아마 그 건축주께서 불기구를 준비해 놓으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싱크대가 있고요. 그리고 싱크대 앞에는 설거지 하시면서 또한 바깥 보시면서 사모님께서 쓸 수 있게 창문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쪽 안방 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안방으로 가시는 과정 중에 우리 계단실 밑에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또 따로 마련해 뒀습니다. 자, 이쪽이 이제 안방인데요. 이쪽 한번 와보시죠. 거실보다 약간 어두운 색의 이제 도배를 하셨는데요. 이제 사실 주무셔야 되니까 아무래도 편안한 분위기가 주무시기에 숙면에 도움이 되는 형태로 이렇게 색깔이 배치가 됐습니다. 좀 더 들어오시면 안에 드레스룸이 위치해 있고요. 저 한번 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앞엔 또 화장실, 화장실 저희 기본 형태로 화장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2층으로 한번 올라가보실까요? 여기 도배는 거실하고는 좀 다르게 시멘트 느낌이 나는 형태로 도배지를 선택하셨네요. 그래서 튼튼한 멀바우통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까 1층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층간소음이 없다고 그랬는데요. 사실 제 발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발이 지금 바닥을 두드리고 있는데 뒤꿈치로 별다른 층간소음이 나지 않습니다. 나무 특유의 층간소음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집에 양탄자라든가 흔히 말하는 일본의 다다미 같은 게 깔릴 이유가 없는 거죠. 저희 시골사하우스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층, 2층이 동일하게 공장 바닥에서 제작이 됩니다. 2층에도 동일한 온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 온돌이 현관에서부터 화장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계단실 바닥까지 100% 다 온돌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그런 소음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더더욱 여름과 겨울에 냉난방에 대한 단열에 대한 부분이 아주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조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제일 만족하시는 부분이 바로 냉난방이거든요. 물론 이 건축주분께서는 8월 지난달에 이제 집에 설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사신 지가 한 3주밖에 되지 않으셔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느끼지 못하실 수 있는데 여름에는 또 좋았다고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겨울을 지나보셔야겠죠. 여기는 우리 건축주님의 아드님 방입니다. 네, 오늘 시험을 보고 와가지고 이제 피곤할 텐데 촬영에 협조해 주셔서 되게 고마운데요. 네. 보시면 아드님 방도 창이 2개로 하나는 이제 세로 형태의 창이고요. 하나는 또 수직 형태로, 수평 수직의 형태로 창이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건축주께서 데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셔서 이제 데크가 작업이 됐는데요. 한번 나와 보시죠. 데크는 이렇게 합성목으로 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보시면 예전의 데크들은 철제로 돼가지고 나무 데크에 철제를 하다 보니까 난간이 흔들림이 있다 보니까 요즘에는 아연 각관으로 일체 형태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성목으로 사실 매년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오일스텐을 발라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을 줄여드리고 있죠. 보시면 전원주택단지 내에서 앞부분이 트여 있으니까 데크에 와서 먼 산의 전경도 볼 수 있고 아주 좋은 전망을, 뷰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집이라 생각이 됩니다. 계속 집들이 지어지고 있는데요. 잠깐 올라온 김에 말씀드리면 주위에 새로 지어진 집들, 또 지어지고 있는 집들이 있는데 현장 건축들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에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현장 건축의 어떤 공사 시간이라든가 공사 기간을 공장 건축으로 훨씬 줄여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 건축은 1층이 지어져야 2층이 올라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1층, 2층을
그냥 바닥에서 다 같이 제작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죠. 그래서 건축주 입장에서는 어떤 시공비라든가 공사비 그런 부분들을 절약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이쪽에 또 하나의 그 자녀분을 위한 방이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데크를 바라볼 수 있게 수방창호에다 커튼을 하셔서 아주 이쁘게 아침에 일어나서 밖을 바라볼 수 있게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그리고 큰 창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바깥을 볼 수 있게 역시 드레스룸으로 공간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분의 취향에 맞는 벽지로 또 색깔을 그렇게 선택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럼 1층에서 보지 못했던 화장실, 동일한 화장실이지만 2층 화장실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면대 위에 수납장이 하나 들어가게 되고요. 이건 또 뭐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열기는 좀 그렇고, 그리고 보시면 기본적으로 레인 샤워기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칸막이와 세면대, 그리고 변기, 물론 비데는 아니죠. 그리고 그런 형태로 화장실이 동일하게 기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젠다이가 또 작업되어져서 화장실에 어떤 물건들을 놓으시는데 편리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골사하우스의 모든 창들은 미국식 시스템 창호를 씁니다. 그래서 시스템 창호는 3중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 3겹 사이, 중간 각 사이에 아르곤가스가 채워져서 어떤 기밀성이라든가 단열, 그리고 차음, 그리고 어떤 내통합성이라든가 그런 창호로서의 기능들이 아주 뛰어난 창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건축주님과 먼저 와서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여기 아랫지방에 얼마 전에 비가 엄청 많이 내려왔습니다. 폭우가 내려서 다들 주무시지도 못할 정도였는데 이 부부들은 비가 오는 걸 거의 못 느낄 정도로 그렇게 차음이 잘 되었다라는 걸 아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에 더불어서 사실은 지난달에 저희 시골사하우스에서 킨텍스 전시회에 참여했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상담을 했는데요. 물론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했고 저희는 부스만 있었지만 모델하우스를 가지고 많이 참여하는 회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시는 분들께 저희 회사 소개를 하면서 질문드렸던 게 저기 있는 모델하우스를 가보시겠죠?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가야죠 하시더라고요. 가시면 뭘 보실까요?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외관, 외장, 내장, 그리고 디자인, 구조가 다 이실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 집 안에, 벽체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과연 쓰기로 한 자재들이 잘 써였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없으시겠죠? 그랬더니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공장에서 제작하는 특징을 가진 회사이다 보니까 저희 공장에 오시면 아까 말씀드린 J등급의, J그레이드의 나무가 쓰이는지, 그리고 천연 글라스울이 쓰이는지, 미국의 매뉴얼대로 나무 간격이 정말 유지가 되고 있는지 하는 것들 모두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온돌이 50mm 두께로 채워지는지, 정말 실어 나갈 때 그 크레인에 온돌이 깨지지 않고 나가는지 하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마 저희 시골사하우스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어지고 있는 집에 나중에 지어지고 나서 확인할 수 없는 속부분을 중간중간에 오셔서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멀리 파주의 저희 시골사하우스 공장에서 제작되어져서 이 김해까지 500여 킬로미터를 내려와서 설치된 김해편 아담한 우리 33평형 가정주택을 보셨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이 처음이기 때문에 다소 어색했더라도 우리 시청자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엔 또 다른 곳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